ABS 온라인 피트의 트레이너 홍준 한주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이커 오늘 역시 상하편으로 나뉠 건데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남아있는 소재들이 고가야 되다. 네, 벌써 고가야 되다 보니까 운동들이 이게 사실 좀 뒤에다 매치하려고 했던 운동들이에요. 네. 왜냐면은 설명하는데 실제로 저희 필드에서 트레이닝 할 때도 꽤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는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응용법들이 그렇지. 있죠. 네. 이거는 이거다 라고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기에는요, 다양한 변수와 응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하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한다고 하는 바로 이 운동은 가슴 운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립감을 크게 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초보자들도 잘 하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의 이름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입니다. 자,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특정한 운동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게 없는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운동은 좀 필요 없는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헬스클럽들이 갖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듀얼 어드저스트 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가 가까운 형태의 장비들도 있고, 또 케이블하고 케이블 사이가 상당히 먼 상태의 로우 풀리, 하이 풀리로 되어져 있는 큰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사실 어느 쪽에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좀 듣고 트레이닝 운동을 진행해 보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케이블 크로스오버, 저희 상편에서는 기본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저희가 규정을 하고요. 네. 저희 나름대로. 네. 그리고 이 운동 안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네. 하편에서는 이 기본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의 변화법과, 그리고 이제 좀 더 프레스에 가까운 형태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응용하는 방법도 그렇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 세 가지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하죠. 네, 항상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가슴을 펴고요. 이거 아치 자세를 만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자, 뒤로 봤을 때 특히나 이 견봉의 고정은 가슴 운동을 할 때, 견봉이라는 얘기는 이제 견갑골을 밑으로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들렸다가 이거 아닙니다. 눌러서 최대한 체스트가 오픈이 되고 견봉과 견갑골이 눌려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상체를 고정시키죠. 그렇죠. 예.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이벡스사의 장비만 여기 등받이 같은 게 있는데, 그 회사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케이블 크로스 따로 등받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자신의 체중을 가지고 상체를 이제 기울인 채 고정하거나 내지는 뭐 상체를 세우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케이블의 원리상 끌려가. 그래서 계속 운동이 상체 고정이 안 되고 왔다 갔다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수축할 때는 여기까지 왔다가 신전할 때는 여기까지 밀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운동의 자극 범위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슴을 펴고 견봉 누를 것. 네. 두 번째는 상체를 고정할 것. 이제 제일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제 수축과 신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팔꿈치의 방향을 고정하고 되도록이면 큰 홀을 그릴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기둥을 가지고 한주쌤이 가슴 스트레칭 한 번만 해주실래요? 자, 우리 가슴을 스트레칭 시킨다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스트레칭법이에요. 이거 뭐 어디서나 다 봤죠? 동네 이제 헬스클럽 할아버지들도 하시는데. 그렇죠. 자, 할아버지를 비한 건 아닙니다. 지금 가슴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팔꿈치를 방향을 좀만 안으로 집어넣어 보시겠어요? 자, 어디가 더 자극 범위가 위쪽으로 어깨 자극으로 그렇죠. 변하게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게요.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조건 중에 이 팔꿈치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팔꿈치가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팔꿈치가 바깥쪽을 뒤쪽을 향하게 하고 체스트를 돌려줘야지 이게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 이 팔꿈치의 방향이 내 밑에 바닥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실은 불안정하게 어깨 스트레칭이 더 늘어나고 가슴의 스트레칭은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할 때도요, 상체를 숙였다고 가정하면은 이 팔꿈치 방향이 이 케이블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깨에 자극이 좀 더 많이 오게 되는 이제 자세로 변화가 되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팔꿈치 위치를 고정하고, 두 번째는 큰 홀을 그릴 것. 자, 호가 크게 그려지는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가슴의 수축력은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수축이 강한 상태는 팔꿈치가 펴져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가슴 펴고 견봉이 눌린 상태에서 상체 고정하고 손목끼리 단다고 이런 식으로 단다고 하면 가장 수축이 강할 거예요. 그죠? 근데 손목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팔하고 팔 사이가 좀 멀어지니까 수축이 좀 더 떨어지고 팔꿈치까지 구부러져서 이제 이두근하고 가슴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케이블 크로스 오버는요, 우선은 팔꿈치가 고정돼 있어서 아까 스트레칭 하듯이 크게 늘어났다가 최대한 큰 홀을 그려서 가슴에 이런 이제 수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설명드릴 거예요. 나는 케이블 크로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팔꿈치 많이 구부리고 하는데도 잘 자극이 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좀 더 이제 중량이라는 점에서는 좀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죠. 가슴의 수축과 신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팔꿈치의 방향이 이제 바깥쪽을 보고 팔꿈치가 방향을 고정하고 큰 홀을 그리는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가장 자극을 큰 가동 범위와 함께 수축에서도 강한 자극을 신전에서도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가슴을 펼 것, 그렇죠. 그리고 견봉을 누를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자, 두 번째 포인트, 상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것.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팔꿈치의 방향을 고정하고 큰 홀을 그릴 것. 이게 케이블 크로스오버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100번 설명을 해봤자 한지쌤이 직접 한번 설명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으로. 자, 우선은 첫 번째, 일반적인 저희 케이블 크로스오버는요, 케이블 각을 좀 한두 발 정도 앞으로 나온 상태를 만들게요. 그래서 상체가 이제 기울어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체를 고정하려고 하면 다리 그냥 플랫으로 놔보시게요, 양쪽 다. 이렇게 하면은 중량이 무거우면 끌려갈 수도 있어, 그죠? 불편해. 그래서 네. 저희 보고 계신 유저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스플릿 상태로 뒷다리를 삼각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슴 펴져 있고요. 어깨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견봉 눌려져 있죠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상체 고정을 위해서 지금 다리 한쪽 다리를 뺀 상태고요. 그래서 상체를 안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고정을 하고, 자, 팔꿈치 방향 안으로 한번 넣어볼래요? 네, 팔꿈치 방향 바깥쪽으로. 자, 이 상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꿈치가 뒤쪽을 몸 기준으로 딱 뒤쪽을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대 신전된 상태죠. 네. 여기서 팔꿈치를 피면서 크게 가져와 볼게요. 네. 자, 이 상태가 저희가 권장하는 케이블 크로스오버입니다. 자, 5개만 해볼까요? 크게 신전이 되고 팔 피면서 강한 수축 가져오고요. 둘, 굿, 셋, 견봉이 눌려져 있고 상체를 고정한 채 팔꿈치의 방향을 고정하고요. 그리고 큰 홀을 그리면서 가져올 거. 그만. 오케이. 자, 힘들죠? 자, 이게 지금 한조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신 자세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가장 교과서에 가깝게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 유의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사실은 뭐 저희가 더 엄청난 팁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더 강력한 자극을 느끼고 싶고 저희 ABS 선수 온라인 핀만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수축이나 신전에서의 자극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선 첫 번째는 손목끼리 닿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한조 쌤이 한번 좀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블은 뭐 플라이 할 때 아시죠? 네. 자, 수축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수축이 더 강하게 걸리려고 하면요, 이 이두근과 가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두근하고 가슴 사이를 인위적으로 가깝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 팔꿈치 위치가 계속 변하니까 자극범위 좀 변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 방향을 고정을 하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안으로 들어가면 팔꿈치가 반대로 구부러져 볼까? 네. 자, 이 상태가 수축이 덜 걸려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펴줘도 수축이 더 걸리고요. 가장 수축을 높게 걸을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나 내지는 좀 방향이 바뀌겠지만 서로 엇갈린 상태가 이두근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 범위가 높아요. 근데 이 엇갈리는 거는 좀 애매하잖아.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권장해드릴 만한 방법이 중량이 낮다는 전제하에는 손목을 길이를 최대한 가깝게 아까 말한 대로 최대한 큰 홀을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네, 마치 장풍 쏘듯이 네. 이렇게 하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일종의 수축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몸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프레스로 갔다가 프레스로 신전했다가 여기서 스탑하고 그대로 신전을 이중으로 높이고 그대로 가져오는 둘. 이거는 유연성이 충분히 좋은 분들한테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깨에 부담이 될 거예요. 견봉 고정이 충분히 되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이제 신전을 이중으로 하는 거죠. 네. 그만. 오케이. 이 두 가지 합치면 더 강한 자극이 오겠지만 네. 중량은 그만큼 낮아질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저희는 이제 더블 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스 앤 플라이이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우선 프레스로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몸에서 덤벨이나 케이블이 더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신전을 더 이중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드래그 시킬 때 이제 드래그는 몸에서 밀어낼 때 프레스로 내려왔다가 그냥 힘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몸에서 멀게끔 쭉 드래그 시키면은 이제 가슴이 쫙 늘어난다는 장방향으로 늘어나는 이제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손목길이 더 가까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홀을 더 큰 홀을 그릴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한 방법이지만 이제 더블 플라이를 이용해서 자극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케이블 크로스오버에서 이런 특별한 자극을 위해서 신전과 수축을 더 늘릴 바에는 그냥 기본적인 자세에서 팔꿈치 방향과 큰 홀만 그려줘도 이미 가슴은 충분한 자극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할 때는 뭐 다양한 방법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걸 많이 응용하고 오히려 저희가 2부에서 설명드릴 다양한 각도 그리고 이제 뭐 어퍼로 올린다든가 내지는 이제 약간 하부를 이용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다든가 내지는 앉거나 누워서 내지는 다리를 걸고 가동 범위를 제한한 상태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뭐 좀 부족한 점 없었나요? 설명할 때? 저는 뭐 제가 뭐 실수해서 하는 거 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프레스처럼 플라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더 플라이에 가까운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쪽에다가 더 포인트를 두냐의 문제인데 나는 좀 더 이 케이블의 장점은 계속된 긴장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 케이블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이 장점을 살려서 운동을 하되 중량의 장점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프레스에 가까운 프레스에 가까운 정확히는 이런 식일 텐데 그죠? 거의 약간 이제 프레스에 가까운 플라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량을 좀 낮추고 가동 범위를 더 이용하셔서 상당히 신전과 수축의 가동 범위와 그 근육의 길이를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기준을 하고 있는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좀 더 큰 가동 범위와 중량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근육의 길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케이블의 운동의 장점과 그리고 플라이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라이랑 케이블 크로스오버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플라이, 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게 더 안쪽 가슴과 바깥쪽 가슴 운동이냐인가요는 사실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지만 안쪽의 자극을 그러니까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케이블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속? 그렇죠. 제가 만약에 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누워 있어요. 덤벨을 이용한 플라이를 합니다. 자세는 똑같아요. 이렇게 늘어났죠. 아주 강한 이제 중량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신전이 잘 돼요. 자, 여기까지 신전이 잘 됩니다. 근데 중력이 이렇게 제가 누워 있다고 가정하면은 요 방향으로 중량이 걸리게 되는 시점부터 가슴 안쪽의 자극이 오리진에 이제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에 자극이 많이 가는 요 안쪽 범위에서는 사실은 이 안쪽에 자극이 걸리려고 하면은 덤벨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쏟아져야 되는데 덤벨을 이용하면 이쪽 방향으로 몸의 이제 중력 방향으로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져오지만 이 당기는 힘은 반대쪽으로 가는 특성을 이용해서 안쪽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은 케이블이 답이에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져오고 있어. 그렇지만 얘는 이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덤벨을 이용하시면은 이미 이 90도, 그러니까 직각 지점에서 안쪽까지는 자극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육량이 아주 많거나 내 근신경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가슴 안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둔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케이블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중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리프트 팔로우 하듯이 근육량이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 몸에 이제 흉추의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이 중량을 이용해서 플라이를 이용한 가슴 안쪽도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제 그 운동 특성을 봤을 때는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신전을 할 때 몸에서 멀어지는 덤벨의 이제 중력 방향의 덤벨의 그 힘을 이용해서 신전하는 데 좀 더 포인트가 더 있을 수가 있고,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그 케이블의 장점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과 수축 시에 가슴 안쪽의 자극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그냥 흑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각자의 장단점을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설명드리는 거 다 들릴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자, 가슴 운동, 케이블 크로스오버 주로 언제 넣으세요? 저는 운동 처음 할 때나 선피로 운동으로. 선풀 많이 넣어. 예.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량은 좀 더 낮추고 가슴에 상당히 수축과 신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수축할 때도 이제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마무리 운동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가슴 근육만 지치게 만든다는 단일 관절 운동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피로 운동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런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마무리 운동이다. 내지는 이 운동은 이제 중량을 낮춰서 꼭 뒤에만 배치한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점점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유저분들한테 쉽게 들으려고 했는데 요즘 점점 설명이 어려워져. 왜냐면은 보는 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면 또 이제 댓글로 이제 또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좀 설명이 간혹 어렵게 내지는 가끔 꼭 설명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도 빼고 일부러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다큐멘터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이 양쪽의 밸런스에 맞는 설명을 앞으로 해서 초보자분들 내지는 중급자분들, 상급자분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슴 운동 케이블 크로스오버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봤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제 응용법을 배워봤어요. 그렇죠. 이 다음 시간 하편에서는요, 다양한 각도의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케이블 크로스의 응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BS 온라인 P의 바디메이커 트레이너 홍지원이었었고요.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